안녕하세요, 순수찜입니다. 오늘은 2단원 승강기 안전관리의 나머지 부분들인 챕터 3 안전점검 제도와 챕터 4 기계기구와 그 설비의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의 방법에는 유관점검, 기능점검, 정밀점검, 자체점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합리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예측 진단, 장비 진단, 그리고 유관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간혹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유관 진단과 비슷하게 육감 진단이라고 보기를 만들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육감 진단은 합리적인 사고의 발견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점검을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먼저 합리적인 생산관리가 있을 수 있고 기계 설비의 본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과 불안전한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점검의 목적이 됩니다. 안전점검에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이 있는데요. 매달 들어가는 정기점검 이외에도 이렇게 일상점검이나 고장시 시행하는 점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점검과 그 진단 순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실태를 파악하고 결함을 발견하면 그 대책을 설정하고 그 대책을 실시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과 관련해서 이 5S 활동을 생활화해야 되는데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각각 일본어를 영문 표기하면서 생긴 요 5가지 S들이 5S 활동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청소만 잘해도 승강기의 고장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시 유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형식과 내용에 변화를 주어서 여러 가지 점검 방법을 병용하여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재해 발생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점검자의 능력을 감안해서 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불량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그와 비슷한 다른 동종 설비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관련하여 이것을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도 따로 있는데요. 먼저 일단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각 사업장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위험성이 높은 것, 그리고 긴급한 것 순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안전재해 예방에 실효적이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합리적인 사고의 발견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육감진단, 2번 예측진단, 3번 장비진단, 4번 유관진단. 아까 육감진단은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답은 1번. 안전점검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합리적인 생산관리, 2번 생산 위주의 시설 가동, 3번 결함이나 불안전 조건의 제거, 4번 기계설비의 본래 성능 유지. 답은 2번입니다. 간혹 1번이랑 답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합리적인 생산관리는 안전점검의 목적이 맞습니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죠? 2번 사업장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작성한다.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그 특징에 맞게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3번 중점도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한다. 중점도가 높은 것 순서대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4번 점검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챕터 4 기계기구와 그 설비의 안전에서는 기계, 전기, 추락, 그리고 방호장치 등으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기계 설비에는 그림과 같은 위험 발생 지점들이 생깁니다. 협착, 끼임, 절단, 물림, 접선 물림, 회전 말림 등등. 승강기 기계실에서도 회전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기계 설비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기계 설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력 차단 장치는 장치의 사용 도중에 동력을 차단하여 기계 전체의 운전을 신속하게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이스탑과 같은 어떤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클러치, 벨트 이동 장치,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는 스톱 밸브와 같은 것들이 동력 차단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 시작 신호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기계 설비가 있는 곳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승강기는 기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요소도 함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에 의한 위험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전기설비 위험 방지 대책으로는 충전부 보호, 접지 및 절연, 누전 차단기 설치,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것들이 조치사항으로 있고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기 사용 시 접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충전부 전체를 절연물로 가리고 노출되지 않게 한다는 것,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안전전압 이하의 전기기기를 사용한다는 것 등과 같은 감전사고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본다면 먼저 전원 스위치를 내린 후 감전이 된 사람을 떼어내야 됩니다.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직접 떼어낸다면 함께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스위치를 내린 후 감전된 사람을 떼어내거나 아니면 절연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전된 사람의 의식과 호흡, 맥박을 체크해야 되고요.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감전사고로 의식불명인 상태인 사람에게 물을 주려고 할 때는 천에 물을 묻혀서 입술만 살짝 적셔주는 정도로 물을 줘야 합니다. 승강기는 추락이랑도 관련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대책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 유지보수를 할 때 칼을 10층에 두고 8층에 있는 승강장에서 도어를 오픈하면 이 8층의 높이만큼이 빈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이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추락하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승강장 도어를 개방하기 전에는 그 승강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도어를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어를 오픈할 때 몸의 중심을 뒤쪽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도 추락과 관련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겠죠. 이외에도 높이 2m 이상에서 하는 작업들은 다 고소작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작업 발판을 사용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이동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대와 통로 주변에는 난간이나 보호대를 설치해야 되고요. 카 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 공구나 부품 등을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호장치입니다. 방호장치는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그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인데요. 한마디로 그 기계의 위험부에 근로자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계 방호장치의 특징으로는 먼저 이 방호장치를 해체하고자 할 때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방호장치의 해체 사유가 소멸될 때는 다시 원성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방호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사업주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업주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결함에 대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 방호장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관리한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보호구의 내용을 또 빼놓을 순 없겠죠? 보호구의 종류로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보호구의 구비 요건을 보자면 사업주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 요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사업자는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한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보호구 지급과 관련해서 사업주는 상시로 그 보호구를 점검해야 되고요. 보호구에 이상이 있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교환해 줘야 합니다.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과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를 해야 하고요. 사업주는 방진 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춰야 합니다. 챕터 4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전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던 환자가 물을 요구할 때의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물을 천에 묻혀서 입술만 적셔주는 형태로 물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기감전에 의하여 넘어진 사람에 대한 주요 관찰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감전과 관련해서는 의식이 있는지
호흡이 있는지 맥박이 잘 뛰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골절 상태는 추락에 의해서 사고가 난 사람에 대한 주요 관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전기를 차단하여 수선,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중 스위치에 어떤 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접지장치, 복개장치, 시관장치, 통전장치. 이 부분은 뭔가 내용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근로안전관리 규칙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감전이 위험이 있는 장소의 전기를 차단하여 수선 또는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중 스위치에 시장 장치를 하거나 필요한 장소의 통전 금지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 장치라고 하면 뭔가 낯설게 느껴져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건 장치랑 같은 말이고요. 잠금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방호장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준수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방호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근로자가 즉시 수리한다. 아까 방호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근로자가 수리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에 보고해야 된다고 했었죠. 1번은 아닙니다. 2번. 방호장치를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서 해체한다. 맞습니다. 3번. 방호장치의 해체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이것도 맞고요.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안전보호기구의 점검, 관리 및 사용 방법으로 틀린 것은 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한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모나 보안경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나서 세척해서 건조시킨 후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보호구는 항상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한다. 맞습니다. 4번. 적어도 한 달에 1회 이상 책임 있는 감독자가 점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오늘은 챕터 3 안전점검 제도와 챕터 4 기계기구와 그 설비의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내용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문제도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이론을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3단원 승강기 보수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